한국산 태양광 모듈이 미국과 유럽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고요? 정말이지. 올해들은 농담 중에 가장 웃기는군요. 그건 분명 값싼 중국산 부품을 가져다가 상표만 교묘하게 바꿔치기해서 저가 공세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일 겁니다. 품질이나 기술력, 우리 독일의 위대하고 숭고한 장인 정신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독일의 심장부 프라운호퍼 태양광 에너지 연구소에서 오직 고효율 태양광 기술 개발이라는 한 우물만 파온 수석 연구원 하일리 바그너입니다. 제 이름과 독일 공학 기술의 절대적인 자부심을 걸고 단언컨대 진정한 태양광 기술의 정점, 그 태양에 가장 가까운 기술은 오직 우리 위대한 독일에만 존재합니다. 한국이요? 그들은 반도체나 스마트폰 같은 대중적인 전자제품은 잘 만들지 모르지만 신재생 에너지와 같이 깊이 있는 기초과학과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고도의 기술 분야에서는 아직 우리 독일의 그림자조차 따라오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저 우리 선진 기술을 어설프게 모방하는 패스트 팔로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바로 그 한국의 하나라는 기업에서 저를 국제 신재생에너지 기술 서밋의 기조 연설자로 초청했더군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동료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이렇게 적었죠. 곧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견학을 떠나게 됐소. 그들이 만든 짝퉁 기술이 얼마나 조잡한지 직접 보고 와서 재미있는 이야기나 들려주겠소.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좋습니다. 직접 가서 그들의 위대한 혁신이라는 것의 실체를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제 오랜 경험과 냉철한 분석으로 그 허점과 과장을 낱낱이 파헤쳐 주겠습니다. 어쩌면 제 날카로운 비판이 뜬구름 잡는 환상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차가운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좋은 약이 될지도 모르겠군요. 설마 제가 그곳에서 마주하게 될 것이 제 모든 오만과 편견을 단숨에 박살내고 심지어 제 평생의 연구와 신념마저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릴 상상조차 못했던 경이로운 기술과 그 안에 담긴 위대한 철학일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핫스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독일에서 온 깐깐함의 대명사 태양광 기술 명장 하일리 바그너가 한국의 압도적인 태양광 기술력과 그 안에 숨겨진 따뜻한 인간 중심, 철학에 그야말로 문화 충격을 받고 자신의 오랜 편견이 박살 나는 감동적이면서도 통쾌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태양보다 더 빛나는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미래를 향한 비전에 대한 자부심을 한껏 느끼게 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알람 설정, 구독, 그리고 좋아요까지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저는 독일 프라운호퍼 태양광 에너지 연구소에서 30년간 고효율 태양광 기술 개발에 평생을 바쳐온 수석 연구원 하일리 바그너입니다. 네, 제 소개에서 느끼셨겠지만 저는 과학적 데이터와 정밀한 공학 기술만을 신뢰하며 감상적인 구호나 근거 없는 낙관론을 극도로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인류의 미래가 걸린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는 단 1%의 효율과 단 1g의 무게까지도 집요하게 파고드는 어쩌면 조금은 깐깐하고 고집스러운 독일의 마이스터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죠. 제가 한국의 태양광 기술에 대해 이토록 깊은 불신과 냉소를 가졌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물론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특히 고도의 기술력과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태양광 분야에서는 수십 년간 세계 시장을 선도해온 우리 독일의 기술력을 결코 따라올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건 제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신재생에너지 기술 서밋의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을 때 솔직히 큰 기대보다는 과연 그들이 또 어떤 그럴싸한 말로 포장된 기술로 국제사회의 눈을 속이려는 걸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어쩌면 그들의 기술적 한계나 연구의 미흡함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독일 공학 기술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각인시킬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오만한 생각마저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 제가 참여했던 몇몇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에서 만났던 일부 아시아 국가 연구원들의 어설픈 모습과 부족한 기초과학 역량은 제 편견을 더욱 강화시켰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마주하게 될 것은 제 오랜 경험과 독일 기술에 대한 굳건한 자부심마저 송두리째 뒤흔드는 경이로운 한국 태양광 기술과 그 기술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한국인들의 뜨거운 열정, 그리고 기술을 넘어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꿈꾸는 그들의 숭고한 철학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회 참석 후기가 아닙니다. 기술적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찼던 한 독일인 과학자가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 지붕 위에서 빛나는 태양광 패널 앞에서 자신의 모든 신념이 박살나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위대한 희망의 빛을 발견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는 제 인생 가장 짜릿하고도 감동적인 반전 드라마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랍고도 눈부신 한국 태양광 기술 탐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천 도쿄공항에 도착한 저는 서밋이 열리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저를 안내한 한국 측 주최사의 젊은 여성 매니저 박지연 씨는 밝고 똑 부러지는 사람이었지만 저는 그녀에게서 풍기는 과도한 자신감에서 오히려 약간의 의구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차 안에서 한국 태양광 기술의 우수성, 특히 하나솔루션의 큐셀 브랜드가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거두고 있는 눈부신 성과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박은호 박사님, 저희 한화 큐셀은 이미 미국 가정용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수년째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독일을 포함한 유럽 시장에서도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마 박사님께서 직접 저희 기술력을 보시면 깜짝 놀라시게 될 겁니다. 미국 시장 1위라고? 그건 분명 저가 공세와 교묘한 마케팅 덕분이겠지. 독일 시장? 일부 저가형 시장에서나 통하는 이야기일 거야. 저는 속으로 그녀의 말을 비웃으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무심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하면 그들의 기술적 허점을 찾아내고 내일 있을 기조연설에서 독일 기술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한국에서의 첫날은 기대보다는 깊은 의심과 냉소, 그리고 다가올 지적 전투에 대한 묘한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본격적인 서밋 일정이 시작되기 전 지연 씨의 안내로 한국의 태양광 기술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시찰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충청북도 진천에 위치한 한화큐셀의 최첨단 태양광 모듈 생산 공장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거대한 기계들과 수많은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전형적인 제조업 공장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영화 속 미래 연구소를 보는 듯한 경이로운 스마트 팩토리였습니다. 거대한 클린룸 안에서는 수십 대의 로봇 팔들이 정교하고도 신속하게 움직이며 웨이퍼 생산부터 셀 제작, 모듈 조립, 그리고 최종 품질 검사까지 모든 제조 공정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동으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인간 작업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소수의 엔지니어들이 중앙 통제실에서 AI 기반의 통합 관제 시스템을 통해 전체 공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하고 있었습니다. AI는 공장 내 수백만 개의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아주 미세한 온도 변화나 불량 가능성까지 사전에 예측하고 자동으로 공정을 최적화하며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전통적인 태양광 모듈 제조 방식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자동화된, 그것도 AI가 전체 공정을 스스로 학습하고 제어하는 스마트 팩토리가 실제로 존재하다니 이건 정말이지 믿을 수가 없군요. 독일의 최첨단 생산 시설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완전 자동화와 AI 기반 공정, 제어는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합니다. 제가 어린아이처럼 흥분해서 감탄사를 연발하자 지연 씨는 자부심 가득한 미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박은호 박사님, 이것이 바로 저희 한화 큐셀이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던 핵심 비밀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 그 기술을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완벽한 품질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독자적인 스마트 제조 공정까지 함께 개발했습니다. 이 공정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그리고 로봇공학 기술이 완벽하게 융합된 그야말로 4차 산업혁명에 살아있는 결정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마치 미래 세계에 와 있는 듯한 강렬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제가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 수십 년간 꿈꿔왔지만 여러 기술적, 경제적 한계로 인해 아직 완전히 구현하지 못했던 바로 그 이상적인 생산 시스템이 바로 이곳, 제가 그동안 과소평가했던 한국의 한 기업에서 현실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이 단순히 태양광 모듈 도립에만 성공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들은 이미 소재 개발부터 셀 생산, 모듈 제조,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구축까지 태양광 산업의 모든 밸류체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적인 기술력과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었어. 저는 한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력과
그들의 대담하고도 치밀한 비전에 대한 저의 섣부른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고 근거 없었는지를 깨달으며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기술력과 차가운 기계들 뒤에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따뜻한 또 다른 한국의 힘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시찰 후 저는 공장 기술 책임자인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 이선우 박사와 기술적인 토론을 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내심 젊은 친구에게 한 수 가르쳐줘야지 하는 오만한 마음으로 그들의 기술에서 가장 취약해 보이는 부분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이 박사, 당신들의 자동화 시스템은 인상적이오. 하지만 과연 극한의 환경, 예를 들어 영하 40도의 혹한이나 영상, 50도의 폭염 속에서도 지금과 같은 효율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어? 우리 독일의 기술은 바로 그런 극한의 신뢰성에서 차이가 나는 거요. 한국은 독일의 그림자도 못 따라올 겁니다. 제 도발적인 질문에 이 박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바그너 박사님,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희는 이미 시뮬레이션 단계를 넘어 실제 사막과 극지방의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수년간의 데이터를 축적했습니다. 그는 태블릿 PC를 꺼내 호주 사막에 자결하는 태양 아래에서도 노르웨이의 눈보라 속에서도 한화 큐셀의 태양광 모듈이 오차없이 전력을 생산해내는 실시간 데이터, 그래프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데이터는 완벽했고 그 결과는 제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고 제 오만함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이 박사는 어색해하는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식당 메뉴는 닭갈비였죠. 시뻘건 양념에 버무려진 닭고기가 철판 위에서 지글거리는 모습을 보고 기겁하는 제게 이 박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그너 박사님, 이게 바로 저희 한국 엔지니어들의 열정과 끈기의 원천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죠. 우리 기술처럼 처음엔 낯설어도 한번 맛보면 빠져나오지 못할 겁니다. 저는 그의 호의를 거절할 수 없어 한 점 집어먹었고 그 순간 제 입안에서는 그야말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물 좀 주시오. 제가 눈물을 찔끔거리며 외치자 식당 안의 모든 연구원들이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한 연구원은 제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정중하게 물을 건네는 신용을 하며 박사님, 한국식 인사입니다. 많이 매우셨습니까? 라고 장난을 쳤고 그 유쾌한 웃음 속에서 저는 기술 논쟁에서의 패배감과 어색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정의라는 것일까요? 다음 날 지연 씨는 저를 아주 특별하고도 외진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바로 서해안의 작은 섬, 햇살 섬가칭이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최첨단 기술의 정점을 보고 난 후에 왜 갑자기 이런 작고 평범해 보이는 시골 섬으로 가는 걸까? 섬에 들어서자 저는 지붕마다 반짝이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집들과 바람에 힘차게 돌아가는 작은 풍력, 발전기 몇 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한화큐셀과 한국의 한 에너지 스타트업이 협력하여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추진한 에너지 자립섬 프로젝트 현장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한 농가의 마당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곳에서 희끗희끗한 머리의 할머니 한 분이 환한 미소로 저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연이 왔구나. 옆에 계신 분은 뉘신가? 멀리 독일에서 오신 귀한 손님이라고? 할머니께서는 서툰 영어와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제게 직접 키운 옥수수로 만든 따뜻한 옥수수차를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댁 지붕 위에 설치된 한화큐셀의 태양광 패널과 작은 에너지 저장 장치 ESS를 가리키며 그 효과에 대해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얼굴에 한박웃음을 지으시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좋고 말고 저놈들 덕분에 우리 집 전기료 걱정은 아예 없어졌지. 예전에는 태풍이라도 한번 오면 며칠씩 전기가 끊겨서 촛불 켜고 지내고 냉장고 음식 다 상하고 밤이면 캄캄해서 무서웠는데 이제는 태풍이 와도 끄떡없어. 남는 전기는 한전에 팔아서 우리 손주들 용돈벌이도 쏠쏠하게 하고 있다니까. 우리 같은 늙은이들한테는 저게 효자 노릇 톡톡히 하는 셈이요. 처음에는 저 시커먼 걸 지붕에 얹는다고 해서 다들 반대도 많았는데 이제는 서로 먼저 설치해달라고 난리들이요. 저기 하나라는 회사 젊은이들이 와서 하나부터 10까지 어찌나 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설치해주는지 꼭 친자식들 같더라고. 저 친구들 덕분에 우리 섬 전체가 환해졌어. 아주. 저는 할머니의 순박하지만 진심 어린 말씀을 들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태양광 기술이란 그저 차가운 효율성과 경제성, 그리고 국가 간의 치열한 기술적 우위의 경쟁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한국의 작은 섬에서 제가 본 것은 기술이 어떻게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풍요롭게 만들고 지역 사회와 조화롭게 공존하며 심지어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신뢰와 정을 이어주는 소중한 매개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생생하고도 아름다운 증거였습니다. 한화큐셀은 단순히 태양광 모듈을 파는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태양이라는 자연의 무한한 에너지를 통해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과 희망, 그리고 안전한 미래를 선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로 돌아와 서밋에 참석했을 때 저는 독일의 경쟁사 CEO이자 업계에서 오만하고 독선적이기로 악명 높은 슈미트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특유의 거만한 태도로 제게 다가와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 비꼬며 말했습니다. 밀러 박사, 듣자 하니 한국의 시골 구경까지 하고 왔다더군. 그들의 조잡하고도 비효율적인 기술에 너무 감명이라도 받은 거 아니오? 역시 우리 독일의 위대한 마이스터, 정신이 깃든 기술력과는 비교할 수준이 못 되지 않던가요? 그저 값싼 중국산 부품이나 가져다 조립하는 수준일 텐데 그의 무례하고 근거 없는 폄하에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슈미트 씨, 당신이 아직 직접 보지 못한 것이 있소.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효율성이나 가격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 그 안에는 사람과 자연, 그리고 미래를 향한 당신과는 차원이 다른 깊은 철학이 담겨 있더군요. 아마 당신도 직접 보게 된다면 지금처럼 그렇게 쉽게 말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비웃으며 철학으로 밥이 나옵니까? 밀러 박사, 중요한 건 기술력과 수익성이죠. 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오만한 뒷모습을 보며 마지막 토론회에서 반드시 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밋의 마지막 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글로벌 에너지 협력이라는 주제로 열린 최종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지연 씨, 그리고 슈미트가 나란히 패널로 참석했죠. 토론회 초반, 슈미트는 예상대로 독일 기술의 전통적인 우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태양광 기술을 신뢰할 수 없는 신생 기술이라며 은근히 깎아내리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 태양광 기술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극한 환경에서의 내구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결국 에너지 기술의 핵심은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고 검증된 신뢰성입니다. 반짝 유행하는 값싼 기술은 결국 시장에서 사라지기 마련이죠.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오만한 발언에 장내에는 잠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때 지연 씨가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슈미트를 향해 당당하고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슈미트 대표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물론 기술의 신뢰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기후 조건을 가진 호주의 사막이나 유럽의 혹한 지역에서 수년간의 혹독한 필드 테스트를 거쳐 저희 제품의 완벽한 안정성과 25년 이상의 장기적인 내구성을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기술적 신뢰성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기술이 과연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하는 인간의 삶과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스크린에 제가 방문했던 그 햇살 섬의 할아버지와 주민들의 환한 미소와 함께 태양광 발전으로 얻은 수익금으로 마을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짓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공동 쉼터를 만들며 심지어 젊은이들이 다시 섬으로 돌아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주민들의 감동적인 모습을 담은 짧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그 섬의 할아버지께서 서툰 솜씨지만 진심을 담아 쓴 감사 편지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양빛처럼 따뜻하고 밝은 마음을 저희에게 보내주신 한화큐셀의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에 진심으로 고맙소. 당신들 덕분에 우리 외딴 섬 마을에 희망이라는 새로운 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토론회장에는 잠시 동안의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어떤 화려하고 현란한 기술 발표 때보다도 훨씬 더 뜨겁고 우렁찬 기립, 박수갈채가 폭포수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많은 참석자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감동의 박수를 보냈고 오만했던 슈미트는 당혹감과 수치심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진정한 기술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진정한 글로벌 리더십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경쟁사를 기술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더 따뜻하고 희망차게 만드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을요. 토론회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지연 씨의 제안으로 한국 근현대사 박물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에너지, 기술과 역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의아했지만 그곳에서 저는 한국이 오늘날과 같은 첨단 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박물관에는 6.25 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폐허가 된 서울의 흑백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잿더미만 남은 도시, 굶주림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 저는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 전시관에는 전쟁의 상처를 딛고 불과 몇십 년 만에 눈부신 경제 성장,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한국인들의 놀라운 이야기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발 공장에서, 중동의 사막에서, 그리고 독일의 탄광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국가재건에 헌신했던 아버지 세대의 희생, 그리고 그 희생을 발판 삼아 교육과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오늘날의 IT 강국, 문화 강국을 만들어낸 자식 세대의 도전. 저는 그들의 역사를 보며 한국인들의 DNA 속에 깊이 새겨진 할 수 있다는 불굴의 정신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놀라운 저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태양광 기술과 같은 미래 에너지에 그토록 집념을 보이는 이유가 어쩌면 자원 하나 없는 척박한 땅에서 오직 사람의 힘과 기술력만으로 기적을 이루어낸 그들의 역사적 경험과 깊이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서밋의 모든 일정이 끝나고 저는 독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의 젊은 에너지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지연 씨의 소개로 만난 그들은 대기업의 안정적인 길을 과감히 포기하고 신재생 에너지라는 미지의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과 가치를 만들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눈빛이 살아있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사무실은 비록 낡고 허름했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뜨겁고도 순수한 열정과 밤샘 토론으로 다져진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창문에 붙이기만 하면 전기를 생산하는 투명 태양광 필름, 옷이나 가방에 부착하여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휴대용 태양광 충전기, 심지어 태양광으로 스스로 움직이며 공기를 정화하는 스마트 의류와 같은 기발하고도 혁신적인 미래형 제품들을 보여주며 신재생 에너지가 어떻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고 즐겁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들의 대담한 비전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빛나는 눈빛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도전, 정신 속에서 한국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낡고 권위적인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높은 틀 안에서 얼마나 안일하고 편협하며 관료적인 생각에 갇혀 있었는지를 깨달으며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때 마침 사무실에 견학을 온 한 어린 남학생이 제게 다가와 수줍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멋진 과학자가 되어서 태양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만드는 게 꿈이에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아이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며 까맣게 잊고 지냈던 제 어린 시절의 꿈과 초심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해주었습니다. 얘야, 꿈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다면 너는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거란다. 여기 있는 멋진 형, 누나들처럼 말이지.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 돌아와 제가 수십 년간 신념처럼 여겨왔던 기조연설을 위해 준비했던 원고를 주저없이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꼈던 모든 것들, 경이롭고도 압도적인 기술력, 기술을 넘어선 따뜻한 인간미와 숭고한 철학, 그리고 미래를 향한 한국 젊은 세대들의 꺼지지 않는 뜨거운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제 모든 진심을 담아 새롭게 써내려갔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저는 제가 몸담고 있는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제가 오랫동안 자문 역할을 해왔던 독일 정부의 에너지 정책위원회에 한국의 태양광 기술과 그 안에 담긴 혁신적인 상생 철학에 대한 상세하고도 솔직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파격적인 보고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거나 심지어 윌러 박사가 한국에 가서 이상한 것에 감화된 것 아니냐며 비아냥거리던 동료들과 관료들도 제가 제시한 구체적인 데이터와 생생한 현장 경험담,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을 통해 인간의 삶을 바꾸려는 한국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대한 설명 앞에서 점차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한화큐셀과 공식적인 기술 협력 및 차세대 태양광 기술 공동 연구 개발을 위한 역사적인 양해각서의 모유를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독일 태양광 기술계에서는 매우 이례적이고도 파격적인 결정이었으며 제가 자랑스러운 한국 여정에서 가져온 가장 값지고 의미 있는 선물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요즘
제 연구실 창가에 작은 화분 하나를 소중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햇살섬 할머니께서 제 손에 꼭 쥐어주시며 선물해 주신 따스한 햇살을 듬뿍 받고 자란 옥수수 씨앗에서 돋아난 작은 싹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 연두빛 작은 싹에 정성껏 물을 주며 한국에서의 그 눈부셨던 시간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그리고 제 후배 과학자들에게 다짐합니다. 저 역시 저 작은 싹처럼 비록 지금은 미약한 시작일지라도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두려움 없이 도전하며 무엇보다 기술 속에 따뜻한 사람의 마음을 담을 줄 아는 진정한 과학자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히 태양광 기술의 눈부신 미래만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게 과학자로서 그리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진정한 자부심과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 그리고 잊고 지냈던 뜨거운 열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평생의 신념을 재정의했습니다. 어쩌면 인류의 미래를 비추는 진정한 희망의 빛은 우리 독일의 정밀한 실험실이 아니라 바로 저 작지만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의 따스한 햇살 속에서 이미 떠오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